선생님, 저는 양치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해요. 그런데도 왜 이가 자꾸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앉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말 열심히 양치하신 분들일수록 더 당황하십니다. 78세 김모 할머니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양치를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안 빠지고요. 치실도 써요. 치약은 TV 광고 나오는 비싼 거 씁니다. 그런데 정작 입안을 들여다보니 잇몸이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고 치아는 흔들림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뿌리까지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열심히 한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치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잇몸이 망가지고 치아가 빠지고 피가 나고 나중엔 결국 의치나 임플란트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아니, 치약이 왜 문제예요? 치약은 그냥 향 좋고 거품 잘 나고 시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약 잘못 고르면 잇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양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치약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약이 지금의 나이에, 지금의 잇몸 상태에 맞지 않다면 양치를 3번이 아니라 5번을 해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잇몸은 이미 탄력과 재생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치약, 거품 많은 제품, 미백용 치약을 쓰면 잇몸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김 할머니는 결국 상악 3개의 치아를 발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닦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 말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양치는 잘하는데 잇몸이 안 좋아진다.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 피가 자주 난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치약이 잇몸을 망치는 주범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이 왜 치약을 다르게 써야 하는지, 어떤 성분이 위험한지, 잇몸을 살리는 치약 고르는 법까지 의사의 입장에서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당신의 치아는 10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난다. 찬물 마시면 이가 시큰하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낀다. 잇몸이 아래로 내려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잇몸은 이미 노화를 겪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이나 흰 머리처럼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안, 특히 잇몸은 몸 전체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상부터는 잇몸의 구조와 기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잇몸 조직이 얇아집니다. 젊은 사람의 잇몸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재생력이 뛰어나서 조금의 자극쯤은 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고 혈류 공급도 감소하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예전엔 멀쩡했던 치약과 칫솔이
지금은 잇몸에 상처를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점막이 건조하고 민감해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쉽게 마르며 잇몸 점막도 약해져서 약한 화학 성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환자의 60% 이상이 구강건조증 또는 점막염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셋째, 잇몸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입속은 생각보다 세균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억 마리의 세균과 함께 살고 있고 그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잇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 반응이 둔해지고 잇몸의 자가 회복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소한 염증도 금방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거품 잘 나는 치약, 강한 향의 치약, 미백 강조 제품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잇몸은 매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잇몸이 약해졌어요. 아무리 닦아도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노화된 잇몸에 너무 센 자극을 오래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치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엔 치약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 기준의 제품, 자극이 강한 성분은 노화된 잇몸에 더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어떤 성분이 문제고 어떤 제품을 피해야 하는지 다음 챕터에서는 치약 속에 숨어있는 잇몸 파괴자 3가지 그리고 어떤 제품에서 이 성분들이 자주 발견되는지 의사로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쯤에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치약 오늘 확인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약 뒷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충치 예방, 구취 제거 같은 문구만 보고 이 치약 괜찮겠네 하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아래 작게 적힌 성분표입니다. 거기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잇몸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성분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당장 교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 이건 흔히 말하는 거품 성분입니다. SLS라고도 불리는데 치약을 짰을 때 풍성한 거품이 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문제는 이 SLS가 잇몸 점막을 마르게 하고 자극을 주며 반복 사용 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이나 잇몸 퇴축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SLS는 기름기 없는 마른 솔로 매일 문지르는 격이에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치주과 연구팀에 따르면 고령자 대상 실험에서 SLS 성분 치약 사용자 그룹이 잇몸 자극도는 비함유 그룹보다 평균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SLS는 거의 모든 저가 치약, 대형 브랜드 치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 또는 SLS라는 단어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트리클로산. 예전엔 항균 치약하면 빠지지 않았던 성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FDA를 비롯한 해외 보건당국에서도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이고 점막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장기간 사용 시 호르몬 교란 가능성까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9년 발표에서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을 매일 사용하는 노인은 구강 내 세균 다양성이 감소해 염증 반응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균, 항염 효과 강조된 제품이라면 이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성분표에서 트리클로산을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연마제. 미백 치약, 깨끗하게 닦이는 치약에 흔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표면의 착색 물질을 긁어내기 위한 용도죠. 하지만 문제는 치아만이 아니라 잇몸도 같이 긁는다는 겁니다. 특히 잇몸이 퇴축된 분은 치아 뿌리가 노출돼 있는데 여기엔 연마제가 매우 해롭습니다. 또한 자극을 받은 잇몸은 작은 상처를 통해 염증이 쉽게 퍼지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백 치약 사용자 중 65세 이상은 잇몸 출혈 발생률이 일반 치약 사용자보다 1.9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치약 성분표에 SLS, 트리클로산,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 치약은 피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치약이 문제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양치할 때마다 독을 바르지 않도록 성분 하나하나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치약만 바꿨는데도 여전히 잇몸이 아프다, 피가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양치질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양치 습관을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양치법부터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선생님, 저 치약 바꿨어요. 무자극, 저연마제로 아주 좋은 거요. 그런데 왜 여전히 피가 나고 잇몸이 아플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치질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양치질, 단순히 이를 닦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방법에 따라 잇몸을 보호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잇몸을 망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5세의 박모 어르신.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다는 고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치약도 좋은 걸 쓰고 계셨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양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고 마모 흔적도 뚜렷했습니다. 왜일까요? 양치할 때 너무 세게, 너무 오래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닦고 계셨던 거죠. 잇몸은 원래 치아보다 훨씬 약한 조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오해를 갖고 계세요.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다. 힘을 줘야 개운하다. 오래 닦을수록 좋다. 이 세 가지 모두 틀린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양치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칫솔을 세게 누르며 닦는다. 이는 잇몸에 상처를 내고 퇴축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앞니 위주로 닦고 어금니 쪽은 대충 닦는다. 이는 치석과 염증이 어금니, 잇몸부터 시작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좌우로 문지르기만 반복한다. 좌우로만 문지른다면 치경부 마모와 잇몸 손상을 초래합니다. 네 번째, 닦는 시간이 3분 이상으로 너무 길다. 이는 잇몸과 치아에 과도한 마찰을 발생시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양치 시간은 2분 내외, 힘을 빼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칫솔모는 부드러운 모. 칫솔 크기는 작고 잇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칫솔질 순서 알고 계신가요? 잇몸 건강을 생각한다면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터 부드럽게 시작하고 위아래 구분해서 한쪽씩 천천히 닦아야 합니다. 잇몸을 보호하는 양치의 핵심은 깨끗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약을 아무리 좋은 걸로 바꾸고 양치도 꼬박꼬박 해도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잇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양치 습관을 바꾸신다면 잇몸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 의사의 추천 기준으로 실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권하는 치약 고르는 기준과 제품 뒷면을 읽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좋아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내 잇몸에 맞는 치약을 고르셔야 할 때입니다. 치약, 마트나 약국에 가면 정말 많죠. 잇몸에 좋다, 미백 효과, 천연 성분 함유, 광고 문구만 봐선 도무지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추천할 때 보는 기준, 그리고 성분표에서 뭘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품이 적은 저자극 치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 많이 나는 치약엔 대부분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자극 성분이에요. 고령자는 점막이 약해지고 침분비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풍성한 제품은 입안을 쉽게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 확인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SLS, 즉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가 없다면 안전한 편입니다. 대신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등 코코넛 유래 세정제가 포함된 제품은 부드럽고 자극이 적습니다. 두 번째, 무연마제 또는 저연마 치약. 하얗게 닦이는 느낌을 주는 치약. 광고에선 화이트닝 혹은 미백 효과라고 말하지만 그 안엔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연마제는 치아 표면뿐 아니라 잇몸도 자극하고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연마제 피하는 팁은 성분표에 하이드레이티드 실리카, 칼슘 카보네이트가 보이면 피하세요. 무연마, 저연마 표시가 있는 제품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균 성분 트리클로산이 없는 치약. 트리클로산은 예전에는 항균 치약의 핵심 성분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구강 내 유익균까지 없애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호르몬 교란 가능성까지 있어서 고령자에게는 특히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성분표에 트리클로산이 적혀 있다면 무조건 제외하세요. 네 번째, 약산성 치약. 노화된 잇몸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더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pH 5.5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치약을 권장합니다. 이건 잇몸 점막과 가장 유사한 산도예요. 제품 앞면 또는 뒷면에 약산성, pH 밸런스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불필요한 향, 색소, 강한 민트향 없는 제품. 입안이 시원해야 개운하다.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강한 민트향은 사실 입안을 더 자극하고 잇몸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상태라면 이런 성분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무향, 천연향, 저자극 표기 제품을 선택하세요. 민트향 강화, 시원함 극대화 같은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치약을 고르는 법을 정리해보면 SLS 무함유, 무연마 또는 저연마,
트리클로산 없음. pH 5.5에서 6.5의 약산성. 강한 민트향 없는 저자극 제품. 이 5가지 조건만 충족돼도 노화된 잇몸을 자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품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요즘은 약국, 대형마트,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도 노인용 약산성 저자극 치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성분표를 보고 사보세요. 여러분의 잇몸은 치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91세 장수 어르신의 오래도록 잇몸 건강을 지켜낸 실제 사례와 그분의 구강 루틴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진짜 실천에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로 91세가 되신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 놀랍게도 자기 치아를 24개나 유지하고 계셨고 잇몸 상태도 매우 건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번도 임플란트를 해본 적이 없고 평생 치과 치료라고는 딱지 떼는 것 말고는 없었다는 말씀. 솔직히 말해 91세에 이렇게 치아가 멀쩡한 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무슨 특이한 관리법 있으셨어요?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치약보다 칫솔질을 먼저 배웠지요.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점심 간식 후, 저녁 식사 후 총 3번 양치를 하셨고 그 방식이 아주 정갈했습니다. 딱 2분 힘을 빼고 작은 원을 그리듯 절대 강하게 문지르거나 앞니만 닫고 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특별했던 건 입안을 먼저 헹군 뒤 칫솔질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잠잘 때 생긴 노폐물을 먼저 씻어낸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양치해야 잇몸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침 분비가 적은 고령자는 밤사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침 양치 전 가글 또는 헹굼은 잇몸 보호에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치약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신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헹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오히려 잇몸엔 스트레스지. 그 말이 사실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치약 양보다 칫솔질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거품은 잇몸 자극을 높이고 제대로 헹구지 못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사용하는 칫솔은 헤드가 작고 부드러운 모를 가진 칫솔이었습니다.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하루 한 번은 입안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며 가글 없이도 구강을 정리하는 습관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습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올바른 습관을 알고 꾸준히 지키는 의지입니다. 91세 이 어르신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아는 돈으로 못 사요. 잇몸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안 올라오고요. 나는 그걸 60 넘어서야 알았어요. 그때부터 바꿨더니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칫솔 고르고 치약 성분 확인하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렇게 양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처음 보시면서 치약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생각하셨던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그 치약 하나가 당신의 잇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나요? 보통 2번에서 3번. 일주일이면 15번 넘게, 한 달이면 60번이 넘습니다. 그렇게 매일 좋은 줄만 알았던 그 치약을 잇몸에 바르고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잇몸이 달라집니다. 얇고 민감하고 회복이 느립니다. 치약 속 성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SLS, 트리클로산, 강한 연마제는 약해진 잇몸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양치법도 바꿔야 합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2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치약은 따로 있습니다. 무연마, 저자극, 약산성, 거품 적은 제품. 이게 진짜 어르신 잇몸에 맞는 치약입니다. 잇몸이 무너진 뒤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치과 치료는 병이 생긴 뒤에 받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게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닙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것, 양치할 때 힘을 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잇몸은 달라집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 치약 한 번만 같이 보세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거품이 많지는 않은지, 너무 강한 치약을 쓰고 계시진 않은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그게 잇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잇몸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잇몸이 건강하면 잘 씹을 수 있고, 잘 씹으면 영양을 흡수할 수 있고, 잘 먹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치약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또 다른 지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